말씀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불과 수미터 거리.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남북한 병사들. 판문점엔 1년 365일 총성 없는 교전이 벌어진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여 년이 흘렀어도 판문점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상징이다. 화창한 봄날, 11년이 걸린 만남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의 경계선이 지워지기를.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며 두 정상은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대결과 반목의 역사로 점철된 판문점에 평화의 봄꽃이 피고 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임진강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 가고 싶어도 누구나 갈 수는 없는 곳. 판문점으로 가는 길이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엔사 경비대대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전용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판문점에 도착하면 일체의 융통성이 허락되지 않는다. 촬영도 일정 구역에서 북측을 향해서만 가능하다. 실탄을 장전한 경비병들.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폭 50cm 콘크리트 경계석이 바로 군사 분계선이다. 남측 취재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북한군 경비병들. 남북관계의 훈풍은 적어도 판문점에선 느껴지지 않았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여기서 장성급 회담이 열린 건
지난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테이블 마이크 선이 남과 북의 경계를 대신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측 견학 인원도 꽤 늘었다고 한다. 양측 다 이제 출입하는 인원들이 많아진 것 외에는 군사적인 면에서 전혀 이제 변화된 것은 없고 여전히 이제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그 날선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50km, 평양에선 180km 떨어져 있다. 최대 지름이 800m인 타원형 구역으로 군사 분계선이 관통한다. 자유의 집은 판문점 남측 지역을 대표하는 4층 건물이다. 통일의 소망을 북으로 날려보내는 방패연 모양을 본떠 1998년 건립됐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평화의 집은 1989년에 세워졌다. 1층은 귀빈실과 기자실, 2층은 회담장, 3층은 연회실로 이루어져 있다. 판문각은 판문점 북측 지역을 상징하는 3층짜리 석조 건물이다. 북한군 경비병 지휘소와 남측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통일각은 북측이 1985년 회담 시설로 준공했다. 지상 1층, 지하 1층 구조로 우리의 평화의 집에 대칭되는 건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넌 72시간 다리는 북측에서 판문점을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다. 1976년 고작 72시간 만에 다리를 건설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51년 7월부터 2년 동안 휴전을 위한, 다른 말로 정전을 위한 협상이 개시가 됐어요. 당시 널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임시 장소를 만들어서 정전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당시 중국 측에서 중국식 발음으로 널문리를 판문점이라고 하는, 널문리에 있는 상점, 그래서 판문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판문점의 유래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사령관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전 협정을 맺었다. 종전이 아닌 정전,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평화였다. 전쟁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만약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를 떠나게 되면 김일성 공산군은 반드시 다시 재침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에 반대했고, 판문점은 원래 남북한 병력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동 경비구역이었다. 그러다 1976년 여름 대형 참극이 벌어진다. 북한군 수십 명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중단하라며 미군과 한국군 병력을 도끼와 몽둥이 등으로 공격했다.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 보니파스 대위 등 2명의 미군 장교가 전사했고 한국군과 미군 사병 등 모두 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전병호 씨. 42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참상을 또렷이 기억한다. 웅딩이다, 뭐 그냥 뭐 도끼다 뭐 날라다니니까, 그 도끼도 그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걔들이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나무 잘리기 위한 도끼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캡틴 보나페스를 안고 뭐 엉망이지 뭐 얼굴이니 뭐니 뭐 피투성이지 뭐. 원래 기장한 사람이 더 생각해.
전 씨도 북한군이 휘두른 흉기에 2차례나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북한군과 종종 사진까지 찍던 군 생활의 추억은 그날 이후 정반대로 바뀌었다. 캡틴 보나페스가 딱 나오더라고, 침대에서. 그런데 보니까 뭐 비참하잖아요. 그 구두만 딱 보이고 성적이 딱 덮어서 나오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그때마다 그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냥 자꾸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잠재력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생각 안 났지 모르겠지만은. 미루나무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해마다 8월 18일 추모 행사도 열린다.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북한군 수십 명이 트럭을 타고 넘어왔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날 이후 오갈 수 없는 다리로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 끝나고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좀 쌀쌀하네. 그렇군요. 잘한다, 아침이다. 나중에. (1994년) 남북한 특사 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 접촉. 뭐 한가한 얘기하고 있을 새가 없을 것 같구만. 빨리 이제 대담은 해봅시다. 비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적당이야. 많은 심각한 우려를 그만. 비공개로 회담이 전환되자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뜨렸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다. 것이 사실은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세요.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은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아니 명백해. 회담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쟁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뭐예요?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만히 있어라. 좀 더 들어봐. 말 조심하라. 북측 대표단은 일방적으로 회담장 문을 박차고 나갔다. 회담은 1시간도 못 채우고 결렬됐다.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하겠다라고까지 그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킬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적시자권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같은 기간 10월 12일 이후 남북한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도 판문점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던 시절도 있었다. 판문점과 평양 4개월간의 판문점 비밀 접촉 끝에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 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전력 강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합의 문서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고조되어 가고 있었으며 일촉상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끌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분단 이후 민간인이 판문점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북한 첫 사례였다.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소떼 방북은 남북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소떼가 올라간 지 올해로 20년. 그 길로 이번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 고생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지선까지 나와서 맞이해준 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원장님, 응당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죠. 반갑습니다. 두 정상의 표정에선 첫 만남의 어색함은 없었다. 예정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도 이루어졌다.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분단 이후 65년 동안 군사적으로 대립해온 남과 북. 두 지도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시작점이 되는 첫 발걸음이었다. 회담장에서도 두 정상 간의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콩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는 판문점으로 향했다. 기다리면서도 설렜고 보면서는 감격적이었고 이미 다 만나시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시고 했지만 막 이렇게 아직도 떨려요. 감동적이고 가슴이 너무 벅찼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쭉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국내외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3,000명 가까운 내외신 기자들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전파했다. 회담 결과는 세계를 더 놀라게 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이달 안으로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데도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5개월 만에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천명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쓸모 없는 곳이 아니라 쓸모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의지를 국내에 보여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구체적 논의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앞으로 남북이 상호 침략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 구성원들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종전선언은 2007년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도 합의했다. 상시협의기구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 제안으로 30분 차이인 서울과 평양의 표준시도 예전처럼 통일하기로 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일정. 만찬에는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도 참석해 남북 정상 부부 간 첫 만남도 성사됐다. 이설주 여사는 국제 외교 무대에 한 번 더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대통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회담도 잘 되었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만찬은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지만 일부 공개로 바뀌었다. 양측의 회담 분위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방증이다. 더 가까워진 남북 정상은 술잔을 기울이며 거듭 판문점 선언의 성공을 다짐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합의한 대로 앞으로 수시로 때와 장소의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과 틀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모색하고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날 북한 노동신문은 6개 면 가운데 4개 면을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채웠다.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만찬까지 회담 전 과정을 61장의 사진에 실었다. 조선중앙TV도 30분 분량의 영상을 보도 형식으로 방영하며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전했다. 영도자 김종은 동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조선 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기까지 지난 4개월,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게 요동쳤다.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김정은 위원장은 30여 분 동안 낭독한 신년사에서 민족과 통일 등 유화적인 단어를 50번이나 사용했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제1호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바로 열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상호 존중과 이날 4차례 접촉 끝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3개 항의 공동 보도문이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순간이었다.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어디로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코리아 여러분 드디어 코리아 남과 북은 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되새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 국면으로의 진입에 있어서 평창올림픽은 촉매 역할, 윤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과 북의 가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선창을 했다. 관객석까지 모두 하나로 만든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는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주체 107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우리 외교부 의전장이 먼저 선발대로 나가 있었는데 올라와요. 올라와서 김정일 위원장 나오느냐 하고 제가 맨 먼저 물으니까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먼저 비행기 내려서 도열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꽃술을 흔드는 그 환영 인파들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봤더니 저기서 걸어 나오는 게 김정일 위원장이야. 예상을 깬 파격적인 영접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맞이했는데 그래도 인사 자격이 제대로 됐는가 하고 이렇게 자신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께서 직접 공항에 나오시고 또 그렇게 수십만 시민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저도 참 감사하기 짝이지만 은둔자 이미지였던 김정일 위원장은 재치 있는 유머로 전 세계를 주목시켰다. 구라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만 하고 왜 운동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뭐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하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제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정말 그런 말들은 그래도 좋아했죠.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사실 2000년 6.15 후후 지금 현재의 북한 상태를 보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북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을 퍼오고 희망을 갖게 하고 개혁 개방을 이루게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 차량이 간다고 하면 경호원들도 우리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었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거의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었죠. 실제로 군사분계선은 노란 선이 없습니다. 그때 시각적으로 그 대통령이 건너가실 때에 이 부분이 군사분계선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란 선을 특별히 설치를 했죠.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었고 숙소가 아주 좋습니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와주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일어나고 이번에 아마 이동으로 아마 저 스스로도 너무 너무 어려운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친척집 방문하듯이 뭐 일이 있으면 서로 전보 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 정상회담 하는 그날 오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작을 뭐 하루도 머물렀다가 좀 가시죠. 우리 좀 좋은 곳에서 같이 나눠 먹고 정말 편안히 앉아서 좀 정상 간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런 제의는 그야말로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순항했던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암흑기로 접어든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2016년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 120여 개 개성공단 업체들은 졸지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베트남 하노이 북쪽 박장성의 한 의류 생산업체. 아침 일찍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속속 모여든다. 이 업체는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자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땅 주인에게 창고를 빌려 합작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다. 당장 생산 기지는 없고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빨리 제2의 그 생산 공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좋겠냐 이렇게 지인들을 물어봐도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아시는 분들도 베트남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처음 한두 달은 몸으로 부딪히며 현지 사정을 익혔다. 개성공단 시절 연간 100만 장의 바지를 생산했지만 베트남 진출 첫 해 15만 장 생산에 그쳤다. 물류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개성공단은 일일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건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는 통관부터 해가지고 보통 한국에서 베트남 오는데 7, 8일 소요되고요. 또 물건 또 하이퐁에 도착하면 찾는데 서류 기간이며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개성공단 시절 북한 근로자 수가 700여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2년간 동고동락한 결과 간단한 베트남어는 가능한 수준이 됐다. Cái này làm chi? Cái này là Chị cho qua cầm một cái này kêu không được. Cái gì thắc mắc ấy, thì là bọn em sẽ xử lý kịp thời và trong công việc có sự trao đổi giữa. 이 업체에게 10년간의 개성공단 경험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측면 이상의 것이었다. 남북 경협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개성공단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그 핵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또 들어간다 한들 이게 또 재발이 나지 않는 방법 없잖아요.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을 자유롭게 그냥 정치적인 인연 빼고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부품을 도금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 북부의 한 공단에 터를 잡았다.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 토지를 싸게 사서 공장 건물을 지었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기 이전에 일부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것이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 동안 임시 중단되자 해외 기지를 물색해왔다. 이 설비들이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그게 다 개성에 있는 거고요. 다 지금 한 300억인데 저희가 보상받은 거는 한 3분의 1도 안 돼요.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는 거의 망하는 거죠. 베트남 근로자들의 매달 급여는 평균 $200 정도. 개성공단보다 2~3배 높지만 이직률이 높고 노동력의 질도 따라오지 못한다. Trước thì khi bắt đầu công ty thành lập ấy, thì mình được sang bên Hàn 2 lần, mỗi lần 3 tháng để học và làm việc. 우리가 하나씩 교육을 시키고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개성은 그 북한 정부에서 사람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교육받고 어느 정도 수준 대뇌를 줘요. 그 양질의 노동자를 싼 임금으로 쓴 거죠. 개성공단에 두고 온 설비들은 이미 다 녹이 슬었을 것이다. 공단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원망 많이 했고 정부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한마디 없이 그렇게 저지른 거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또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쉽게 다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 부분이. 개성공단 중단 이후 모두 35개 업체가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다. 아직도 21곳이 국내나 해외에 대체 공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상황. 그렇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아마 모든 게 합의에 이 중에서 하세요. 절차가 우리 국내 생산 기지는 이미 이제는 고갈된 상태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성이 유일한 대안지인데 우선은 뭐 개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직률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모인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네들이 오히려 보고 싶습니다, 이제.
북중무역 관문으로 통하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난 3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할 때 특별 열차를 타고 지나간 곳이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취재진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둥을 찾았다. 평일 오전 단둥 세관. 평안북도 번호판을 단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잇따라 빠져나오고 있었다. 대부분 빈 트럭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온 근로자들이 관리자와 함께 버스에 오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남성은 취재진 질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예. 여기 우리 저 조선 근로자들 오늘 여기 들어오시나 보죠? 아닙니다. 어떻게 저 순회 회담하는 거는 좀 얘기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시고요? 북한 트럭들은 단둥 시내 물류센터로 모인다. 주로 과일 같은 식품이나 전자제품, 일용품들을 많이 싣고 나간다. 중국의 대북 제재 여파로 물동량은 크게 줄었다고 한다. 师傅，问一下，这个水果送到哪儿？桃山是吧？桃山。你们这么多干嘛？你干嘛了？这不好意思。세관 근처 대로변에서 북한 트럭들이 밀수품을 대놓고 싣는 모습도 여전했다. 중국에서 못 나가게 하는 엄청 많은 분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예전에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 무역하는 사람들 1년에 뭐 한 200만 그렇게 벌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방중에 이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예전처럼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북중 무역상들은 바라고 있었다. 북한 내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한다. 남북관계 좋아지면 뭐 개성공단 그쪽으로 못 치게 뭐 그쪽을 세게 기대하고 있거든. 개성공단 열리면 뭐 직원들 일단 다 그 조선 직원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력 그것도 뭐 해결해주고. 금강산 관광 쪽은 어떻게? 뭐 개성공단 열리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뭐 열린다고 그렇게 뭐 소문이 났거든요. 단둥 시내 한인타운.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북 무역이 한창일 때엔 한국 교민수가 5천 명에 달했다. 지금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던 교민들도 거의 다 떠났다. 물류회사들이 문 닫은 회사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가방 만들던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청바지 만드는 애도 그렇고. 조선에서 지금 이제 광산을 하고 있는. 문기훈 씨는 한인타운에서 조선족 부인 명의로 10여 년 동안 광물 사업을 해왔다. 북한에서 석탄이나 흑연 같은 광물을 수입해 한국 등 제3국에 되팔았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로 한국으로 가야 할 북한 광물들이 재고로 쌓이고 말았다. 단 몇 개월 만에 6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 정책 변화죠.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어느 날 숲으로 그냥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그렇고. 문 씨는 5.24 조치 이후
어쩔 수 없이 북한과 관련 없는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다. 북한 광물은 중국 측의 수요가 있을 때만 수입한다.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고 그래서 조화질이라고 그냥 그리고 조화제야 저희들도 좋은 것이고 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경협도 풀릴 것이고 저렇게 봐요. 판문점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된 두 정상의 만남.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돼가지만은 어떤 돌출이 나올지 몰라요.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중매도 하고 지렛대 역할을 해서 잘 성사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은 일단 판문점 선언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But I think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엔 직통 전화도 개설됐다. 남북 정상은 수시로 통화하자고 약속했다. 합의 사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남긴 교훈이었다. 그 소원은 동의 낯설지 않게